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십시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통합과학을 함께하는 휴기현이에요. Let's get it. Bam. 오케이. 우리 저번에 빅뱅 우주론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어디를 하냐면, 자, 별의 탄생과 우주의 원소의 생성. 그래서 12쪽에 있는 내용. 그래서 여기 1단원에 있는 지하 파트 오늘 끝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요. 시작할게. 선생님은 여기 설명할 때 일단은 요 얘기를 꼭 합니다. 자, 그러면 빅뱅이 있었어. 자, 빅뱅이 일어난 다음에 수소하고 헬륨들이 이제 온 우주에 이제 골고루 좀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야, 봐. 빅뱅이 일어나면서 수소라든지 헬륨 같은 원자들이 정말 마치 군대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퍼졌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설탕가루를 한 방에 탁 뿌린다 그래가지고요, 설탕 하나가 골고루 다 퍼져가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어딘가는 좀 뭉쳐서 움직이는 구간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우주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조금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 모여 있는 경우는 우리가 사람이 봤을 때는 뭐처럼 보이냐면 구름처럼 보인대. 그래서 우리 그 우주에 떠 있는 구름 같은 애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르냐면 성운이라고 불러. 성운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럼 이 성운은 뭘로 구성이 되냐면 성간물질로 구성이 되는데, 이 성간물질의 사실 기준이 좀 애매해. 그냥 우주에 떠 있는 모든 물질은 다 성간물질이야. 그러면 거기에는 수소나 헬륨 같은 원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먼지도 있을 것이고, 티클도 있을 거고, 뭐 막말로 뭐 얼음도 있을 거고, 그렇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성운은 자, 성간물질의 자, 모임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 어렵지 않아. 그다음, 그럼 내가 우주를 바라보고 있으면, 자, 우주 중에서 그 성간물질이 유독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내용 이해되나?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성간물질의 주 성분은 당연히 수소하고 헬륨으로 되어 있었을 거야, 우주 초기에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쨌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니까, 잠깐만, 우리 물리 얘기 잠깐 하면, 그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죠. 사과를 보면서 뭐라 불렀냐?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어쨌건 자,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류인력 법칙이라는 걸 얘기를 해. 만류인력 법칙이 뭔데? 모든 물질들은 다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다는 거야. 내 말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렇게 성운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 중에서 조금 질량이 커지면서 물질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을 거란 말이야. 새 말 이해되니? 그래서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서 자, 어떻게 될 거냐면 내부의 물질들이 조금 뭉치면서 성운을 이렇게 자, 구성하기 시작을 했을 거란 말이야. 내 말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내부, 진짜 내부는 이제부터는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되겠다. 내 말 이해돼요? 그렇죠? 자, 성운이 있었어. 성운들이 자, 뭐 여러 가지 뭐 중력이라든지 만류인력 법칙에 의해서 뭉쳤을 거야. 그럼 뭉치면 내부는 엄청난 압력을 받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러면 압력을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겁나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그 뜨거워진 애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네? 갑자기 또 폭발이요? 우리가 말하는 온도라는 게 1000도, 2000도 이런 급이 아니야. 만도 막 이래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뭐냐면 태양계 같은 거 구성하는 과정 지금 설명을 할 거란 말이야. 내 말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성운들이 모여서 내부에 엄청난 물질들이 모여서 내부가 폭발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할 거야. 자, 우리 지구 근처에서 에너지를 내고 있는 천체가 딱 하나 있는데 누구냐? 태양. 그 태양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알았어? 말이 되지? 그래서 태양이 이런 성운들이 모여 있다가 내부에서 폭발이 되면 최초의
그 에너지를 방출하는 항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항성을 조금 멋있게 뭐라 부를 거냐면 별이라고 부를 거야. 별이란 말 이해되죠? 그러면 선생님이 별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난다며요. 그래서 별 내부에서 일어나는 폭발이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별 내부에서 일어나는 폭발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수소 원자들이 이렇게 있었을 거야. 아까 얘기했죠. 성운들이 막 모여서 내부가 점점점 뜨거워진다. 그 내부가 뜨거워지면 원자핵하고 전자가 묶여 있을 수가 없어. 선생님 말 표현 이해되죠? 우리 빅뱅 했을 때 수소 원자, 헬륨 원자는 충분히 식은 다음에 38만 년 후에 만들어졌거든요. 저런 성운들이 모여서 내부가 엄청나게 뜨거워지면 그 원자를 이렇게 뭐랄까 유지하기가 힘든 거야. 그 말 이해되고 있지? 그래서 내부에 있는 수소 원자가 수소 원자 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부에 있는 요 수소 원자 핵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뭐 하냐면 뭉치고 깨지고 이러면서 얘가 다른 걸로 변합니다. 얘가 뭘로 변하냐면 헬륨 원자 핵으로 변하는 거야. 이게 지금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말 표현 이해되니? 태양이 처음에는 그냥 구름 같은 거였을 거예요. 구름 같은 것들이 모여서 엄청나게 압력을 받다가 내부에서 찌찌찌 하면서 뽕뽕뽕뽕뽕 터지기 시작을 했을 거야. 그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황을 별이라고 부르고, 어떻게 내부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냐면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으로 바뀐다라고 해서 자, 수소 핵 융합 과정이라고 부를 거야. 이게 진짜로 중요한 거야. 의미는 어렵지 않아 사실. 그렇죠? 그러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뭐냐면 다시 볼게요. 자, 원래 수소 원자는 원자 번호 1번이니까 양성자 하나 있는 건 맞아? 오케이. 이런 양성자 하나짜리 수소들이 모여가지고 보통 4개 정도 얘기를 합니다. 4개가 보통 모여서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이렇게 된다 얘기를 할 거야. 쌤 상황 이해되니? 쌤 그럼 이게 뭐 무슨 상관인데요? 자, 니네가 봤을 때는 큰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완전 최신 과학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요 수소 원자핵 4개랑 헬륨 원자핵 4개는 당연히 여러분 질량이 같아 달라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법칙이잖아. 질량 보존 법칙. 그래서 수소 원자핵 4개랑 헬륨 원자핵 하나는 당연히 질량이 같아야 되는데, 사실 들여다보니까 약간의 질량의 변화가 생기더래. 여기에 자연수로 표시됐으니까 뭐 표시할 수 없지만 뭐 여기 1 써있었지, 뭐 1.0001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야. 예를 들면 그럼 4개가 모였으면 4.0001 돼야 되는데 내가 4.0000000002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좀 전에 했던 거 0.0001, 0.004 이 정도의 질량이 사라진 겁니다. 자, 이거 물리학적으로 가능해 불가능해? 뭐 불가능한 거고, 화학적으로 불가능해, 아무튼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거야. 왜? 질량의 변화가 생긴 거거든. 자, 니네 머릿속에 기억나죠? 어떠한 상황이건 질량은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이 수소 핵융합을 하면서 얘네가 질량의 변화가 생겨 질량이 줄어듭니다. 이걸 우리가 질량 결손이라고 부를 거야. 그 질량이 줄어든 만큼 다 뭘로 바뀌냐면 그게 다 에너지로 바뀌는데, 그 에너지가 되게 크다는 거야. 그거를 누가 계산했냐면 아인슈타인이 계산을 한 겁니다. 자, 우리 아인슈타인 기억하시면 되게 유명한 뭐 법칙들이 있죠. 뭐 상대성 이론 막 있는데 그 중에서 E는 mc 스퀘어라는 그 식 자체는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야. 내 말 이해되냐? 그래서 자, E는 mc 스퀘어라는 자 공식을 들어봤을 건데, E는 이 에너지의 약자고 m은 질량이고 C는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력, 자, 속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요로 바뀌는 동안 질량이 만약에
1g이 사라진다라고 치면 1g에다가 빛의 속력 제곱만큼 곱한 값만큼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된다는 거야. 내 말 이해되고 있어? 엄청난 큰 에너지야. 그래서 지금 태양 내부에서는 요런 수소 원자들이 합쳐져서 헬륨이 되면서 약간의 질량이 줄어든다고. 그 질량이 줄어든 만큼 지금 태양 에너지가 폭발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아인슈타인이 E는 mc 스퀘어로 계산을 한 거예요. 자, 다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자, 태양 같은 별 내부에서 수소 원자 핵이 헬륨 원자 핵으로 바뀌는 과정을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약간의 질량의 변화가 생겨. 늘어나 줄어들어? 줄어든다고. 그 줄어든 질량만큼 에너지가 폭발해서 나온다. 얘를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야. 내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 성운 상태에서 별이 됐어. 별이 된 이 상태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주계열성 단계라고 부를 거야. 근데 도대체 주계열성 단계가 뭔데요? 자, 봐요. 별도, 자, 태양 같은 애들도 이제 뭐냐면 변화가 생겨. 왜냐면 어느 정도 수소를 다 태웠으면 이제 헬륨밖에 안 남은 거니까 이제 에너지 방출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별도 일생이 있고 단계가 있어. 근데 별이 에너지를 막 방출하면서 수소 핵융합 반응하는 요 단계를 주계열성 단계라고 부르는 거야. 내 말 이해되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일반적인 성운에서 자, 주계열성 단계가 되면 여기 내부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이 생긴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야. 그러면 요 과정이 끝나면 이제 물론 수소가 싹 다 사라지는 않겠죠. 주로 내부에 있는 수소 다 사라지겠지. 그럼 내부에 있는 수소가 헬륨으로 좀 바뀌었을 거 아니냐. 그래 버리면 헬륨은 좀 무거우니까 좀 더 중력이 커요. 제 말 이해되고 있냐? 그러니까 중력이 큰 만큼 하나 내부에 있는 물질이 살짝 모이면서 외부는 살짝 커져. 왜냐면 외부는 수소 기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덜 모여서 살짝 부풀어 오르는 거야. 제 말 표현이 이해됐죠? 그래서 내부는 헬륨 때문에 좀 더 모이고 외부는 살짝 부풀어 오는데, 그러면 부풀어 오른 만큼 외부가 살짝 식는 거야. 자, 식으면 에너지가 작아지는데 그러면 색깔이 빨간색으로 보일까 파란색으로 보일까?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거야. 이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적색 거성 단계라고 부른다. 선생님, 그러면 태양은 지금 무슨 단계인데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은 지금 이 주계열성 단계야. 사실 태양이 요거 끝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불과 50억 년밖에 안 남았어. 근데 곧 끝나. 알았죠?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 선생님이 니네 나이 때 성인 남자 평균 수명이 67세인가 65세인가 그랬어. 선생님이 조금 나이를 먹었더니 이 과학기술이 좋아져가지고요. 성인 평균 남자 수명이 뭐 80세 가까이 갔어.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노인이 돼서 70세, 80세 되면 평균 수명이 100세에 갈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내가 늙는 동안 자꾸 더 살 수 있대. 그 얘기는 나는 죽지 않을 것 같다니. 선생님은 안 죽을 거야. 나는 불로장생이 될 것 같아요. 와, 이 새끼들 막, 응? 눈빛들 봐라. 저 새끼도 어디 약을 팔고 있나. 이렇게 보면 맞지 뭐. 그래서 태양 단계가 끝나게 되면 적색 거성이 된다. 이해할 수 있겠죠? 외부가 슬슬 식어서 멀겋게 보인다는 거야. 대신 덩치는 더 커집니다. 그러면 이 헬륨, 적색 거성 단계에서는 내부에 헬륨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런 헬륨들도 뭐냐면 뭉쳐가지고 탄소 같은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야. 자, 우리 처음으로 나왔어. 빅뱅 때는 수소랑 헬륨만 배웠는데 처음으로 이런 성운들이 모여서 별이 될 거고, 별이 적색 거성 단계에 가면 헬륨 말고 다른 원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네. 그래서 우주에는 여러 가지 원소들이 다 이렇게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륨이 그러면 탄소로 바뀌는 이 과정은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가 뭐라 부르면 될까?
수소가 바뀌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었어. 헬륨이 바뀌고 있죠. 뭐라 부를래? 뭐라 부를래? 헬륨 핵 융합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알아낸 다음에 문득 야 그러면 태양을 만들어내자. 참 아이디어 좋죠? 야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면 태양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과학 기술로는요 만들 수가 있어. 근데 오래 지속이 안 돼. 길어야 5초. 전 세계 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뭐 길어야 뭐 8초. 가지고 우리나라가 작년에 기네스북을 세웠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유지합니다. 15초. 이 기네스북이야. 그러다가 얼마 전 뉴스에 또 떴어. 기네스북 경신했습니다. 30초 버틴대. 그러면 30초에서 이게 3분 정도만 이게 유지가 된다고 치면 이게 진짜 진짜 말 그대로 계속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3분 이후로 더 만들기가 쉽대. 그래서 지금 그거의 1위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긍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렇죠? 니네가 죽은 다음에 만들어질지 나 있을 때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적색 고성 단계에 된 거 이해됐죠? 그래서 헬륨이 탄소가 됐는데 근데 문제는 탄소부터는 좀 에너지가 좀 많이 필요하나 봐. 온도가 많이 높아야 되나 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슬슬슬 잘 안 돼. 그래서 적색 거성 단계 이후로는 잘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내부는 계속 모여 있다가 외부는 뭐 하냐? 보이세요? 내부는 계속 중력이 세니까 무거운 원소가 됐죠? 그럼 중력이 세져요. 그래서 내부는 계속 모이고 외부는 살짝 커지면서 내부가 외부가 살짝 분리됩니다. 분리되면 마치 어디서 보면 행성 근처에 성운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말 표현 이해되니? 그래서 이 적색 거성 단계에서 지나게 되면 행성상 성운이라는 단계가 되고요. 그러면 외부에 있는 그 성운이 사라지요.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사라지면서 내부는 결국 에너지원이 없어져서 소멸됩니다. 그 단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백색 외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태양의 일생이야. 알겠냐? 그럼 니네 머릿속에 이게 떠올라지지 않을까? 선생님 잠깐만요. 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들은 탄소 말고도 산소, 뭐 철, 뭐 겁나 많은데 걔네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태양이 덩치가 작아서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 별에서 주계열성 단계에서 여러분 보세요. 주계열성 단계여서 이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뉘는데 첫 번째는 태양 정도 질량, 태양 정도 크기, 태양 정도 질량인 애들은 요 단계를 거치는 거야. 알았냐?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주계열성 이제 거의 끝나가면 50분이 안 남았습니다. 이제 끝나요.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커. 태양 질량보다 한 몇 배 크냐면 뭐 10배, 뭐 100배, 1000배 이렇게 큰 애들은 자 주계열성 단계를 거치는 건 맞아. 오케이? 그런데 얘는 너무 크기 때문에 적색 거성 단계가 아니라 거의 초거성 단계라고 얘기를 할 거야. 적색 거성이 아니라 초거성 단계라고 얘기를 한다. 뭐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 초고성 단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헬륨이 탄소로 만들어지고 탄소들도 끝나는 게 아니라 탄소들이 만들어져서 어디까지 만들어지냐면 철 원자들까지 만들어진대. 그럼 많은 원소의 종류가 생기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질문. 자, 그 다음. 그러면 이 초고성 단계가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철 원자 정도까지 만들어지면 별은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굉장히 철이 되게 무거워요. 철이 굉장히 무거워지면 주위의 걸 다 끌어당겨. 왜? 질량이 크고 밀도가 크고 중력이 크니까. 그러다가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한꺼번에 폭발한 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초신성 단계라고 불러. 그러면 원소들이 폭발하는 거니까 엄청난 또 에너지가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철보다 원자 더 무거운 뭐 우라늄 같은 수많은 또 다른 무거운 원소들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초고성 단계가 진짜 말 그대로 폭발을 빵 했어. 근데 태양보다 10배, 100배 큰 애들이야. 그럼 얘네들이 그냥 흩어지고 마느냐? 그렇진 않고요. 어떤 애들은 중성자별이 되기도 하고 중성자만 이제 구성된 별을 우리가 중성자별 얘기합니다. 또 어떤 애들은 질량이 너무 큰 애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블랙홀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우주의 상황이에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책 보자. 자, 이해되니? 약간 옛날 얘기 듣는 느낌 들어? 사실 선생님도 요거는 최신 과학이야. 그 선생님도 나도 고등학교 때 이거 안 배웠어요. 선생님도 대학 가서도 안 배웠어. 나도 선생님 되고 나서 이런 내용이 교과정에서 편제가 되면서 선생님도 공부하면서 나도 배우는 게 많아. 그래서 내가 되게 추천드리는 책 중에서 그 코스모스라는 책 들어봤죠? 두께가 얼마냐면 2만 원입니다. 잠자기 참 좋은 책이야. 이렇게 베고 자면 아주 잠 잘 와. 그 책은 그래서 혹시 기회 되면 새거 사면 너무 비싸니까 헌책방 같은 데 가면 널리고 널려서 왜? 보려고 샀는데 이게 안 읽혀. 너무 두꺼운 감이 안 읽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베개로 잘 쓸 수 있으니까 혹시 기회 되면 베개용으로 사세요. 알았지? 안 읽어도 돼. 집에 그런 꽂혀 있으면 꼬대야 꼬대. 야, 너 집에 코스모스 있어? 나 그런 사람이야. 약간 그런 느낌? 알지? 자, 별의 탄생 봅시다. 자, 탄생하는 곳은 성간물질이 밀집되어 있는 성운에서 별이 탄생을 합니다. 자, 성간물질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어요. 그게 구름처럼 보이면 성운이라고 보입니다. 자, 별의 탄생 과정. 자, 가스구름이 성운을 만든 다음에 최초의 원시별이 만들어지면 별이 탄생하게 되는데, 별이 탄생하게 되면 별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벌어진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뭐니? 자, 12쪽에 체크 별표. 12쪽은 맨 밑쪽에 체크라고 되어 있을 거야. 자, 최초로 만들어진 이 원시별의 특징이 저 에너지 근원이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원시별의 에너지 원은 두 가지가 있어. 한 가지는 배웠죠? 이거 얘들아, 얘가 에너지 원이야. 그렇죠? 한 가지 배웠어. 수소핵융합 반응이 이게 에너지 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쨌건 얘네가 이렇게 모이잖아. 그러면 이거 모인다는 얘기는 니네 뭐랑 똑같냐면 위치 에너지의 감소랑 똑같은 거야. 왜요? 야, 봐봐. 멀리 있던 애들이 모여. 그럼 중심 기준 했을 때는 멀리 있는 게 떨어지는 거야. 그럼 멀리 있는 게 떨어지는 건 위치 에너지 감소하는 거잖아. 내 말 이해돼요? 그 위치 에너지 감소만큼 또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걸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불러요. 이해되니? 자, 초창기 별의 에너지 근원 두 가지를 했어. 수소 핵융합 반응하고 모이면서 발생하는 에너지, 중력 수축 에너지. 이해할 수 있어? 다음 13페이지. 그래서 별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부릅니다. 제일 중요한 말, 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걸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불러요. 수소 원자 4개가 모여서 헬륨 원자의 하나가 될 때, 이때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4번에 주계열성의 크기 볼게요. 자, 별의 중력에 의해서 얘가 점점 아래 이렇게 모이려고 하는데, 이게 워낙 압력이 빵빵하다 보니까 이게 평행을 이루게 돼서 한동안 크기가 유지됩니다. 즉 태양의 크기는 한동안 유지된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주계열성 단계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여러분? 수소가 다 고갈이 되면 적색 거성 단계가 된다 그랬지? 말 이해됐냐? 자, 우리 이제 맨 밑에 볼게요. 그래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해서 적색 거성 단계가 될 겁니다. 자, 적색 거성 단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별표. 적색 거성 단계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이해할 수 있겠죠? 맞니? 이때 만들어지는 원소가 어디까지 만들어진다? 우리 책에서는 산소까지 만들어졌는데 보통은 그냥 탄소까지 만들어진다가 더 일반적이에요. 알았죠? 그다가 적색거성 단계가 끝나면 적색거성 단계가 끝나면 행성상 성운 백색외성 단계를 줘서 소멸된다. 이게 태양의 일생이라고. 오케이, 다음 넘겨볼게요. 그런데 자, 질량이 태양보다 막 10배 100배 큰 애들은
자, 주결성 단계에서 뭘로 간다고? 초거성 단계로 간다. 이해할 수 있겠냐? 초고성 단계는 에너지가 풍부합니다. 온도가 겁나 높아요. 그래서 헬륨이 탄소되고 탄소가 산소되고 산소가 어디까지 간다고? 별표 철까지 원소를 만들어냅니다. 자, 초고성 단계 표에서 세 번째 줄에 중심 온도가 계속 높아져서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다가 철까지 만들어집니다. 자, 철까지 만들어지면 더 이상 별은 핵융합 반응 못하니까 한꺼번에 뭐 한다고? 폭발한다 얘기했죠? 폭발하는 단계 뭐라 불렀어? 초신성 폭발이라고 부른다. 이때 갑시다.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 때문에 줄쳐보세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다가 중성자가 별로 되든지 블랙홀이 된다는 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니 없니? 없습니까? 이렇게. 자, 다음 14페이지. 그래서 얘들아, 자, 맨 밑에 14페이지 맨 밑에. 그래서 자, 지구에 있는 원소들을 조사를 해봤대. 아까 보세요 이제. 자, 지구에 있는 원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우주에 있는 원소, 물론 이제 비율은 다를 수 있어. 다를 수 있지만 우주에 있는 원소들의 종류, 개수와 지구에 있는, 심지어 생명체에 있는, 나무에 있는 이런 원소들을 조사했더니 종류는 거의 다 똑같더래. 그래서 우주는 하나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또 다른 예를 우리가 들 수 있는 거지.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자 봐봐. 그러면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여러분, 야, 태양만 만들어지면 좀 억울하잖아. 태양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냐? 나야. 본인 뒤야. 아니야? 태양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BTS 오빠들인가? 아니잖아. 태양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야. It's me. 근데 태양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행성들도 만들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요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요 성운들이 뭉쳐서 주변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행성들이 같이 만들어진다 보시면 돼요. 말 이해되니? 내부 애들은 모여서 태양이 되고 외부 애들도 뭉쳐서 궤도를 도는 그런 행성들도 만들어진다. 태양계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어디? 자, 태양계 만드는 과정 볼게요. 자, 태양계. 자, 태양에 의해서 구성된 천체들을 우리가 태양계라고 부른답니다. 태양계에서 태양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일반적인 거는 성운에서 같이 만들어진다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자, 우리 순서 그림 보세요. 자, 태양계에 성운이 만들어지면서 성운이 회전과 수축을 하면서 내부에 뭐가 만들어진다고? 태양이 만들어지죠.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주변부에 미행성 만들어지는 거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나머지 것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넘겨볼까요? 그래서 태양계 행성들은 이제 클론, 또 여러 가지 있지만, 태양계 행성들은 또 이런 것도 있어. 자, 좀 무거운 애들이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지구는 땅이 돌로 돼 있잖아. 근데 토성하고 목성은 대부분의 물질이 기체로 돼 있어. 그래서 지구형 행성이라는 뜻이 뭐냐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얘네들은 땅 같은 걸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애들은 기체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나눕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둘 다 성운으로 된 거야. 알겠니? 이해돼요? 그래서 목성 같은 경우는 좀만 더 커졌으면 태양이 될 뻔했던 애였대. 근데 워낙에 태양이 세서 뭐 어쩔 수 없었지만, 자 보자.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형 행성은 암석 성분이고 목성 행성은 기체 성분입니다.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말 아니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야, 선생님이 얘기 안 한, 야 얘들아, 내가 얘기 안 한다고 문제 안 풀면 안 돼. 여기다 나머지는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좀 짧게 지금 내가 함축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모르는 것도 질문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자 지구 볼게. 결국 결국 그러면 어찌됐건 요 과정이 제일 중요하고, 이제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 한번 해볼게. 그럼 일단 지구도 성운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맞냐? 아까 성운 수축하면서 원시 태양 만들어지면서 미행성체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성운에서 미행성체 자 만들어지면서 자 지구가 만들어졌을 건데 문제는 지구 초창기는 여러분 자 참고로 근데 지구는 진짜 이렇게 이쁜 구 형태냐 겁나 못생긴 형태냐? 지구는 겁나 못생겼어. 알았어? 지구는 진짜 말 그대로 어떻게 되냐면 지구는 진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사실 진짜 말도 안 생겼어. 근데 어쨌건 이 주변부에 뭐가 있냐? 기체 때문에 이쁘게 파란스르르 이렇게 빛나서 보이는 거지 지구는 되게 못생긴 별이에요. 못생긴 행성입니다. 그래서 자 지구가 만들어졌다 칩시다. 그러면 초창기의 지구는 자 보자. 초창기 지구는 좀 얘기했던 것처럼 오존층 이런 게 없었어. 내 말 이해되니? 그러니까 주변부에서 수많은 자 성운 찌꺼기들 중에서 돌덩이들이 와서 막 지구로 막 들어박힙니다. 그럼 지구가 뜨거워져 안 뜨거워져? 당연히 지구가 개 뜨겁겠지. 내 말 이해되고 있어? 그러면 지구는 처음부터 완전한 고체였을까? 아니야. 뜨거우니까 암석이 녹은 상태가 뭐냐? 마그마 상태로 있었을걸? 온 지구는 다 마그마 바다 형태로 있었을 것이야 이 뜻이에요. 근데 이후에 비가 한 10,000년 동안 장대비가 내린답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서서히 식었겠지. 내 말 이해돼요? 그러면 식을 때 여러분 비 오니까 외부는 먼저 식고 내부는 안 식었을 거 아니냐. 내 말 이해돼요? 또한 자 지구 내부에 있는 여러 물질들도 무거운 애는 좀 가라앉았을걸? 왜? 마그마 바다 자체가 액체 형태였으니까. 그래서 내부로 핵이 만들어지고 외부로 멘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각이 만들어지는 거야. 상황 이해되니? 그래서 마그마 바다 형태가 충분히 식은 다음에 핵과 멘틀로 얘네가 자 분리되면서 현재 지구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야. 또 한 가지만 선생님이 얘기 안 한 게 책에 있다고 해가지고 문제 안 풀면 안 돼. 반드시 꼭 풀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볼게. 자 지구의 형성 과정. 자 원시지구가 만들어질 거야. 그 당시는 엄청나게 뜨거운 마그마 바다 형태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식으면서 멘틀과 핵이 분리되면서 땅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졌을 것이에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읽어보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을 것 같아. 자 숙제는 자 이건 좀 니네가 좀 어려운 내용도 있어서 숙제 요거 우리 교재만 할 거야. 22쪽에 있는 30번까지만 해봅시다. 알겠니? 오케이. 질문. 오케이. 필기해 주세요.